안녕하십니까. 영화 얘기하는 소마50입니다. 자, 오늘 요번 리뷰에서 다뤄볼 영화는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는 던전 앤 드래곤 도둑들의 명입니다. 이 영화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요? 던전 앤 드래곤은 그 하스브로사에서 나온 그 고전 테이블 RPG, TRPG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우리가 이제 세계관 같은 것들이 이제 테이블에서 일종의 말하는 보드 게임 같은 형태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비디오 게임으로 그 나중에 이제 옮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던전 앤 드래곤 세계관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돼서 그 되어 있는데요. 이 테이블 게임을 하는 건 그 기묘한 이야기 같은 영화, 그다음에 E.T. 같은 영화에 보면 아이들이 이 판타지 세계관의 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TRPG 게임보다는 그 비디오 게임이 되면서 조금 더 이 세계관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좀 매니아틱합니다. 솔직히 한국에서는 이 던전 앤 드래곤 그 자체가 아는 분들만 아는 그런 좀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있는데 상당히 세계관이 이제 오랫동안 구축되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판타지 RPG 게임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드디어 2023년도에 다시 만들어졌는데요. 2시간 14분짜리 영화고요. 사실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영화는 2000년도에도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이제 IMDb에 보시면 뭐 TV용 영화부터 해가지고 뭐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망작이라고 좀 평가를 못 받죠. 여기 보시면 3.6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 양덕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실망스러우면 굉장히 혹평을 가했는데 뭐 저는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 제레미 아이언스가 악역으로 등장합니다만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했고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좀 실패하고 만 다음에 2005년도에 TV 영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역시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작비 더 줄였으니까 영화적 재미는 떨어졌고 뭐 약간 그, 그 덕후들의 좀 고증에 좀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역시도 안 봤으니까 뭐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레미 아이언스 나왔던 이 영화는 이 2000년도에 만들어진 던전 앤 드래곤스라는 영화는 국내 개봉을 해서 뭐 극장 개봉까지 했습니다만 역시 뭐 그때도 좋은 소리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완전 리뉴얼된 던전 앤 드래곤스 오너 어몽 시브스 도둑들의 명예라는 영화가 이제 드디어 개봉하게 됐는데 스타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평이 굉장히 좋고요. 이 영화의 북미 개봉일보다 우리나라 개봉일이 더 빠를 거예요. 이렇게 아마 지금 북미에서는 개봉 시점이 3월 30일이니까 3월 30일이네요. 그러니까 그 호주 기준이군요. 호주 3월 30일이고 릴리스 데이트 보니까요. 미국이 3월 10일 리미티드군요. 필리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리미티드로 쭉 되어 있네요. 언제 됩니까? 미국은. 네. 아직은 뭐 완전히 뭐 개봉을 쫙 한 것 같진 않아요.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3월 31일 날 개봉했네요. 이제 막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지금 4월 2일 12시 48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막 미국에서 개봉을 막 한 것 같습니다. 제작비 규모가 한 1억 5천만 불 정도 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마블 영화나 DC 영화들 중에서 메이저 영화들 중에서 약간 예산이 중간 정도 되는 영화 규모의 영화니까 사실 뭐 엄청 꽤 큰 규모의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름 기대작으로 출발한 것 같고 평도 뭐 좋게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시네 21 별점에서 보면 이 오락 영화잖아요. 가벼운 종류의 오락 영화인데 상당히 뭐 평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이 영화를 보고서 마블 영화의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세계관 자체는
마블보다는 더 오래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이제 캐릭터들이 기본적으로 이 RPG 게임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등장인물들 지금 4명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명, 3명, 4명 정도가 이 게임을 풀어나가는 일종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팀으로 짜져서 모험을 풀어나가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설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공인 크리스 파인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크리스 파인이 이제 그 중심 인물이죠.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바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전략가 사실상 그 각종 뭐 그 전장을 활약하던 뭐 그런 인물이긴 한데 현직은 도둑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일종의 전략가예요. 영화에서도 역할이 뭐 물리력을 크게 행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략가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힘이 센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 네, 미셀 로드리게즈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어딨냐? 네, 여기 있네요. 바바리안이라고. 여기 지금 이게 이제 그 캐릭터의 성격이거든요. 바드, 그 다음에 바바리안이고요. 약간 이제 그 밸런스가 휴먼 쪽에 이제 맞춰져 있는 사람이니까 아주 그런 쪽이고 이 바바리안의 경우에는 이제 힘이 특히 강한 캐릭터죠. 이셀 로드리게즈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바바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법 기능을 담당하는 게 소서러예요. 마력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고 여기서 이 소서러는 성장형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요 역할을 이제 저스티스 스미스라는 배우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바바리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루이드라는 캐릭터가 또 있어요. 이거 변신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드루이드 이 캐릭터를 이제 소피아 릴리스라는 배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이 이제 팀워크를 짜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족은 이제 약간 좀 미묘하게 인간계가 있고 조금 더 강한 뭐더 바바리안 같은 좀 힘이 세고 드로이드는 인간계는 아니고 이제 종족이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캐릭터예요. 그 옆에 보시는 이제 이런 그 올빼미 곰 같은 캐릭터로 변신될 수 있는데 약간 원작과는 좀 달리 그 능력치가 좀 극적으로 좀 확대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그 영화에 홍보되는 인물 중에서 그 레기 장페이지가 연기하는 팔라딘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팔라딘은 사실은 이제 영화에서 주요한 전투력을 가지고 팔라딘은 이제 성기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이나 이 판타지 세계관에서 되게 막강한 무력을 휘두르는 인물인데요. 이 선역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원래 NPC라고 하더라고요. 게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NPC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조종할 수 있다기보다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고, 사실 이 팔라딘의 레게장 페이지의 경우에도 같이 합류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당신들의 과제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그 원작에 설정돼 게임에 나와 있는 설정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밸런스가 안 맞아요. 팔라딘이 껴버리면 힘이 굉장히 무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게임상으로 보면 과제를 풀어가는데 좀 과도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지금 이 레게장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4캐릭터가 힘을 합쳐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영화의 시퀀스를 보시면 그래서 레게장 페이지를 둘러싸고서 이 4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있죠. 빌런도 이제 필요하니까 빌런은 이제 이 2캐릭터예요. 약간 이제 역시 악역이고 전직 동료였습니다만 이제 악역인 이쪽에 나쁜 영주 독재자를 이제 휴 그랜트가 연기를 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요. 캐릭터로 등장하고 그 실제 배경에는 이제 인간계를 탐하는 악의 세력 레드 위저드 역할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빌런 캐릭터들은 그 역사라든가 이런 깊이감을 별로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판타지류에서 사실 한국에서 이런 서구형 판타지가 크게 인기 있다고 말하기 사실 없고 흥행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던전 앤 드래곤 이 영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개봉하자마자
뭐 그렇게 뭐 휩쓸고 있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여전히 이제 극장가는 이제 현재 2023년 4월 초 기준, 3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지금 극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화는 사실 재밌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 보면서 되게 부담이 없는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순수 오락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하게 뭔가 고민거리를 많이 담고 있지 않거나 뭔가를 갖다 비유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오락적 재미에 충실한 모험 액션물, 모험 활극으로서 등장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영화는. 그래서 좀 생각 없이 봐도 뭐 그렇게 즐겁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에피소드들로 채워져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이제 일단 스토리상의 그 무게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에 듀오 캐릭터, 아까 봤던 네 캐릭터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캐릭터는 지금 크리스 파인이 연기하는 일종의 전략가, 그다음에 힘을 담당하는 바바리안 역할의 이제 미셀 로드리게즈, 이 두 인물이 마치 부부는 아닌데 이쪽에 남매 같은 형태의 이쪽에 패밀리시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 안에 또 스토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 이제 이 두 남녀, 젊은 남녀의 경우에는 커플 형태로 이 캐릭터가 짝사랑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약간의 뭐라고 할까, 썸을 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영화가 이제 그런 전개를 하고 팀워크를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선을 넘지 않는 정도니까 이게 이제 뭐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선을 넘어버려서 분위기가 깨져버리니까 일단은 과제를 수행하는 멤버로서의 이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영화의 전반부는 이제 감옥에 갇혀져 있고 이들이 왜 감옥에 갇혀져 탈출하는 이제 이 미셀 로드리게즈와 그다음에 이 크리스 파인의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앞부분 이 부분은 이제 예고편에 나와 있는 조금 뒤에 설정들이고요. 앞부분에는 약간 그런 탈출하는 장면들을 약간 패러디하고 그 장면을 갖다가 이제 스미스 한관으로 약간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 영화는 하스브로의 제작사에 좀 개입을 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원작 팬들도 일종의 그 던전 앤 드래곤의 일종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잘 옮겨놓은 듯한 이야기 구조라고 해서 상당히 좀 만족감들을 많이 매니아들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보시다 보면 좀 악역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함이 잘 드러나긴 하는데 그런 강력함에 비해서 스토리가 지나치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그런 단순한 구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악역들에게 뭐 특별한 서사보다는 그런 물리적 강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들을 강조한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먹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는 뭐 그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런 지금 이 두 인물이 일종의 도독 과정에서 무언가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다가 일종의 이제 마수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음모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옥 그 갇히게 했던 악당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이 블랙 위저드, 레드 위저드의 힘을 빌어서 이게 휴그랜트예요. 레드 위저드의 힘을 빌어서 그 영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휴그랜트죠. 근데 영주의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사람은 어, 그 가족이 없었던 사람인데 일종 사기꾼이니까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고 아무도 믿지 않는 뭐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 이 영화에 보시면 크리스 파인 바드에게, 바드는 캐릭터 그냥 바드 사람 이름이 아니죠. 크리스 파인이 있는 어디 있습니까? 그 딸이 있습니다. 딸. 이 사람이 지금 그 원래의 그 이쪽에 전투병에서 일을 하다가 그 레드 위저드의 마수에 의해서 부인을 잃게 되었고 하나 남은 유일한 딸이 있는 거죠. 그 딸을 갖다 마치 이제 딸까지 수양탈처럼
데리고 있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이 크리스 파인에게는 있는 겁니다. 배우 이름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폭압에 시달리고 있는 이 영지를 갖다가 또 해방시켜야 되는 그런 임무를 또 이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이게 되는데 이 두 인물과 그 진실을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제를 풀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주어질 때마다 아이템을 이제 구해야 되는 그런 게임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화 속에 보면 이제 그 전투병에게 이제 물건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가운데 뭐 투구를 이제 찾기 위해서 그 전장에서 죽었던 이미 시체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뭐 그런 설정이라든가, 사실 그냥 원작 충실한 설정이라든가 5가지만 질문을 해야 되는데 5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해서 5가지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찾고자 하는 아이템의 행방을 물어보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사실 음산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만 영화는 뭐 그렇지 않게 매우 가볍게 영화 전개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도둑들의 명예 던전 앤 드래곤은요. 지금 약간 마우스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가지고 어렵네요. 뭐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적절하게 이제 액션하고 그다음에 캐릭터성이 잘 묻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장면에 예고편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싸움캐죠. 미셸 로드리게즈는 싸움캐인데 크리스 파인은 지나치도록 싸움캐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이제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영화에 보면 지금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팔라딘이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NPC이기 때문에 도움의 한계가 있고 그 자기의 주어진 에피소드에서의 가이드 역할만 합니다. 그런 개그들을 또 적절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NPC니까 말하는 내용을 마치 이렇게 유머나 유연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정말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딱딱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계적인 면을 보여주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말을 농담을 던지면 농담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 면들을 갖다가 뭐 강조한다든가. 그래서 게임적 특성들 이 TRP 이 던전 앤 드래곤의 매니아들에게도 그 특성을 잘 설득하고 있고, 뭐 저같이 던전 앤 드래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일종의 판타지의 세계를 갖다가 복잡하게 세계관을 굳이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그 세계관을 갖다 받아들이게 만드는 형태로 모험 액션물로서의 본질을 잘 보여주면서 영화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서는 조금 그 뭐랄까 너무 톤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뭔가 클래식한 느낌으로 비주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고색창연하고 역사물적인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톤을 안 잡더라고요. 그냥 매우 그 예고편에서 보시는 장면처럼 매우 그냥 가볍게 그 당시에 그냥 시대의 의상을 입고 있는데 뭐 좀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의 톤을 잡고 있는데 이 영화의 전적인 또 톤과 또 잘 맞아요. 영화 자체가 매우 가볍고 경쾌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가볍고 경쾌한 톤의 느낌에는 또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의외로 CG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까지 또 위화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1억 5천만 불 제작비를 허투루 쓴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보면 뭐 이렇게 이제 그 지금 보고 있는 게 의외의 드래곤이거든요. 그게 약간 웃겨요. 그래서 지금 드래곤인데 무서운 애인데 또 이렇게 그 체구가 크단 말이에요. 아까 뚱뚱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재미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농담 시퀀스 같은 건데 그런 시퀀스들에서도 설정이 잘 잡혀 있는 편이라서 영화가 각본적으로 그래도 잘 짜여 있는 편입니다. 영화 그 말장난 같은 부분들도 뭐 아주 뭐 제가 디테일한 영어적인 표현들까지는 잘 자세하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뭐 번역가가 황석희 씨예요. 황석희 씨 맞나?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그 작전이 됐고, 캐릭터들의 경우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저드 캐릭터 소서러 캐릭터인데 이 소서러 캐릭터의 경우에도 초반에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마술이나 구사할 줄 아는 친구였다가
성장의 기회를 얻거든요. 그래서 성장의 기회를 통해서 뭐 인격적으로도 좀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능력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그 딱 절묘하게 묘사가 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가 뭐 그 말씀드렸던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무게감 있고 뭐 약간 뭐 메시지를 주는 그런 그런 영화 전혀 아닌데, 그냥 가볍고 경쾌한 활극적인 재미에 충실한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이 영화의 경우에는. 그래서 캐릭터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 깊이감 뭐 그런 매력들보다도 뭐 깊이감이 유일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인물은 사실 중심 축으로 지금 가운데 있는 크리스 파인이 이제 그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거고, 나머지 캐릭터들의 경우에는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마치 게임을 돌파해 나가듯이 서로의 역할들이 이제 잘 분담이 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근데 그것이 이제 꽤 재치 있게 연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포털 뭐 지팡이인데 포털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이는 공간 내에서 공간성을 이동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면들을 굉장히 꽤 재치 있게 연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설득력 있게 연기를 해내기 때문에 꽤 흥미롭고, 요 지금 이 캐릭터에게 드로이드 캐릭터의 경우에 등장할 때 변신을 여러 번 하는 장면을 넣어서 이 밸런스가 굉장히 맞아요. 영화적 줄거리가 아까 스토리상으로는 크리스 파인이 제일 중심 인물입니다만, 나머지 등장인물들도 각자 역할들이 다 주어져 있고 그 역할들의 매력이 다 살려 있다는 거죠. 드로이드 캐릭터의 경우에는 변신이 필요할 때 필요해 주는 장면이고, 한 시퀀스의 경우에는 아주 그 변신의 과정들을 극적으로 시점샷으로 포인트 오브 뷰로 묘사를 해내면서 굉장히 뭔가 이 사람의 능력치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같은 것들을 좀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그 역할이 다 있습니다. 뭐 스토리 중심을 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본의 일종의 반전적 요소들을 구현하고 있는 캐릭터로 크리스 파인이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시퀀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게 미셸 로드리게즈의 역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스틴 스피스가 맡은 소서로 캐릭터, 이 경우에는 소설 캐릭터 자체가 초기의 능력치에서 성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소피아 릴리스가 얘기하는 드로이드 캐릭터의 경우에는 변신하는 능력들을 제대로 구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팔라딘 역할의 레게장 페이지의 경우에는 그 포스터에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딱 필요한 만큼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장을 해버립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깔끔하게 영화적 구성들을 이루고 있어서 영화적으로 이 영화가 사실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 뭐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일단은 오락 영화로서 던전 앤 드래곤을 충분히 즐기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액션 시퀀스가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대결 시퀀스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영화에 보면 지금 이 캐릭터 이 야수가 등장하는 것은 그 탈출 일종의 모험이죠. 그 미로 시퀀스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장면에서도 꽤 인상적으로 등장을 하고, 뭐 각각의 뭐 장면들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밸런스가 꽤 좋은 오락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던전 앤 드래곤 여러분들도 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그냥 가볍고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구성을 스피디하게 잘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류의 영화들의 경우에는 세계관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애를 쓰다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꽤 있는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치고 빠지고 잘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을 많이 안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죠. 이 포탈 요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포탈 지팡이를 갖다가 이용해서 공간 이동 같은 걸 활용하는데, 그 영화를 풀어나가는 포괄하는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주요 포인트로도 이 또 아이템이 잘 활용이 됩니다. 자, 던전 앤 드래곤 말씀 드렸고요. 또 다음에 다른 영화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죠.